이재명의 끝이 보이는데, 이게 볼락말락이 아니라 보이는데 그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투명한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재명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신속 재판이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과 함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돈을 넘겼죠. 이게 500만 달러입니다. 이때 쌍방울 김성태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죠. 요 혐의로 지난해 6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에 검찰이 뭐까지 보탰냐면 이 쌍방울이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데 방북 비용으로, 의전 비용으로 보태서 300만 달러까지 보냈다라는 것으로 또 그 혐의를 더 적용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요때 빼도 박도 못하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후달거리는 이 대북 사업은 사실 미국에서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500만 달러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언제든지 이재명 뒷목 잡고 데려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재명이 이런 재판들이 켜켜이 쌓이자 이제 재판 지연의 꼼수를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가 뭐냐? 상의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가 꺼져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공정한 심판 그리고 신속 재판을 요구해왔던 이재명,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원래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었잖아요. 그냥 음주운전하고 뭐 기물 파손하고 뭐 이런 자범에서 갑자기 글로벌해졌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다 라는 거죠. 유엔의 대북 제재도 어겼지만 미국의 달러법까지 어긴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국내 정치로만 끝낼 거다라고 이제 시야를 되게 좁게 봤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관타나모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게 우클릭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에 대한 정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제대로 꽂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미동맹 강화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재명이 하나하나 지금 재판 지연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신진우 부장 판사를 피해서 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부장 판사가 더 이상 보지를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 자체가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 자체를 아예 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판사가 공범에 대해,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해서 제대로 때렸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전 판결에서 후속 판결을 받을 사람에 대해 상세한 판결을 했다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말이 어렵죠. 이화영이가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고요. 2심 항소심에서 일부가 감형이 되어가지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이 제대로 후달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범이고 내가 대가리인데 이화영이 감형이 돼서 7년이면 나는 10년짜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진우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안 된 거죠.
이 이재명이 기피 신청을 내면서 구구절절 핑계를 댄 거 보면 우픈데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에 검찰은요,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기피 신청을 남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기각해달라라면서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를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재판장은요, 61일 만에 사실 좀 질질 끌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61일 만에 각하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이재명에게 각각 통보를 했죠. 이렇게 이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요, 심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61일이면 2달 끌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제대로 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12월 17일 이후에 중단을 시켰죠. 그리고 지난 6월에 기소된 이 사건이 아직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법관 이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교묘하게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내가 기피 신청하면 심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 법원에 법관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이재명에 대한 서류를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좀 하다 보면 최대치로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전략을 세웠는데 아예 각하다라는 거 볼 필요도 없다고 퉁 쳐버린 거예요. 그래도 2달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기피 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거 재판부 교체 시도는 이번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지법에서 기소된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중인 대장동 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겠다, 신진우 부장판사만큼은 피하겠다라면서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33부로 해달라고 했던 그 형사합의 33부가 뭐냐면요,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1심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김동현 부장판사다라는 거죠. 이제 김동현한테 대북 송금 사건 끼우면 누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날 이 위증교사, 빤한 위증교사를 김동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건 이 황운하하고 송초로가 무죄다, 그리고 김남국이 99억에 달하는 코인 놀이를 한 게 무죄다라고 판결한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안겨줬었다라는 거죠.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시킨 것은 맞는데 이 김진성 씨가 그 위증을 교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가 김진성은 인정이 돼서 벌금을 때리는데 이재명은 무죄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게 이 김동현 부장판사. 지금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형사 합의 33부 지금 성남FC 대장동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국민들 반은 허파가 헛떡 뒤집어졌죠. 사법부가 이때부터 개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판결에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일단 위증교사 1심은 무죄, 그러나 2심에서는 완벽하게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재명의 그 지금까지 재판 지연의 역사는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임 시절입니다. 이때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그 관계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징역형까지 때려맞은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 핵심 대가리니까 말이죠. 쌍방울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낸 이유는 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화영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이끌었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9년, 2심에서 7년 8개월의 선고를 받았죠. 그러면 그 핵심 대가리 이재명은 이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라는 건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재판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재판 지연 꼼수에 대해서는 다 내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재명은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지금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당 내에서는 반 이재명계가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이 노골화될까봐 이재명이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포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통합이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또는 이재명의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 통합한다 라는 건 이재명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성되어 있는 이 당의 색채 자체가 흐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의 일탈이다 라기보다는 민주당 자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끝이 보이는데, 이게 볼락말락이 아니라 보이는데 그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투명한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